할버트 가족은 결코 죽은 자를 매장하지 않았다. 매그너스는 아내 엘레노어의 시체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식탁에 쉽게 앉혀두었다. 보존된 시체들이 저택을 돌아다니며 매일 다른 자리에 배치되었다. 하지만 가족 전통이 죽음 자체에 도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환영합니다. 섬뜩한 저널에 오신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이야기들을 탐구합니다. 저는 당신의 호스트입니다. 오늘은 삶과 죽음에 대해 정상적인 사람들이 믿는 모든 것에 반하는 방식으로 살아간 한 가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매장하지 않은 할버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경고해야 합니다. 지금 들으실 이야기는 불쾌할 수 있습니다. 할버트 이야기에는 무섭고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 불을 낮추고 문을 잠그고 우리가 공유한 가장 무서운 이야기 중 하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할버트 가족은 1700년대 후반 스코틀랜드의 산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버지 맥너스 할버트는 괴상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혼자 지내기 좋아하고 매우 엄격하며 삶과 죽음에 대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블랙모어라는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안개와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무서운 이야기를 믿는 것만큼 다른 어떤 것도 믿었습니다. 맥너스는 아내 엘리너와 세 자녀 윌리엄, 샬롯 그리고 어린 토마스와 함께 에든버러의 큰 도시에서 도망쳤습니다. 에든버러에서 그들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 분명한데 사람들은 그들이 더 이상 주위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맥너스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가 옳고 그름의 경계를 넘는 끔찍한 실험을 했다고 속삭였습니다. 블랙모어에 도착했을 때 맥너스는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거대한 집을 샀습니다. 그 집은 작은 창문을 가진 어두운 돌로 지어졌습니다. 마을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레이븐크레스트 매너라고 불렀지만 할버트 가족은 그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새로운 이웃이 얼마나 이상한지를 알아차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할버트 가족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만 마을에 드나들었으며 그들의 집이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그들은 교회에 전혀 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매우 불어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일들은 나중에 일어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788년 겨울 할버트 가족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엘리너는 신비로운 열병으로 아팠습니다. 지역 의사인 설리번 박사가 레이븐크레스트로 호출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맥너스는 그를 엘리너의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창백하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맥너스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리번 박사는 엘리너를 확인하고 맥너스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죽었습니다. 의사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장례 뒤에 한 해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맥너스가 목소리를 날카롭게 인터럽트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설리번은 매장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할버트 가족은 죽은 자를 매장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 맥너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엘리너는 그녀가 있어야 할 가족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놀라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 설리번은 그 스트레인지한 만남에 대해 걱정하며 그날 밤 레이븐크레스트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그는 지역 목사인 클락 목사와 함께 돌아와서 맥너스와 기독교 장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맥너스는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부분 열려있는 문을 통해 두 남자는 평생 괴롭힐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엘리너의 시신은 고급 드레스를 입고 마치 여전히 살아있는 듯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은 그녀 주위에 모여 있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충격에 빠진 클락 목사는 맥너스에게 아내의 시신에 대한 적절한 존경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맥너스의 대답은 오싹했습니다. 죽음은 단지 변화일 뿐입니다, 목사님. 육체는 마음이 뛰기를 멈춘 후에도 오랫동안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를 묻는 것은 그 연결을 영원히 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차가운 땅에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한 소식은 블랙모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미 언덕 위에 이상한 가족에 대해 의심을 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진정한 두려움으로 바라봤습니다. 일부는 경찰에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것에 대해 말하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주지사인 더글라스 머선은 불안한 보고서를 조사하기 위해 레이븐크레스트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맥너스에게 맞섰을 때 맥너스는 그에게 오래된 황색 종이와 이상한 기호와 고대 글씨가 적힌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합의서입니다. 맥너스는 설명했습니다.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할버트 가족은 항상 그들의 죽은 자를 가까이 두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통이자 권리입니다. 머서 주지사는 깊은 충격을 받았지만 건강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가족이 죽은 친척을 집에 둘 수 없다고 규정된 법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못해 그는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레이븐크레스트를 떠났지만 맥너스에게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엘리노의 시신은 할버트의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허락된 몇 안 되는 방문자들은 그녀가 집안의 다양한 방에서 보이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위치는 정기적으로 변했으며 마치 여전히 가족 생활의 일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난로 옆에 앉아서 바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때에는 피아노에 앉아 단단한 손가락을 키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엘리노의 시체와 대화하는 맥너스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가 여전히 그를 들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6세의 윌리엄은 아버지의 신념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 같았으며 어머니의 시체를 생전과 똑같이 존경했습니다. 13세의 샬롯은 상황에 명백히 불만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요구에 따랐습니다. 8세의 어린 토마스는 방문자들에게 어머니가 언제 깨어날지를 묻곤 했으며 이는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엘리노의 보존된 시신은 할버트 가정의 중심 인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맥너스는 보통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방식의 보존법을 발견한 것으로 보였으나 그의 정확한 방법은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 가을 또 다른 비극이 가족을 덮쳤습니다. 윌리엄은 레이븐크레스트 주변의 두꺼운 숲에서 사냥을 하던 중 총의 불발사고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슬픔에 잠긴 아버지와 형제들에 의해 맨으로 옮겨졌습니다. 엘리노와 마찬가지로 윌리엄은 매장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보존된 시신은 가족의 죽음에 대한 전시물에 배치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도서관에 그의 좋아했던 의자에 앉아있는 윌리엄의 시체를 보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단단한 손에 펼쳐진 채로 열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블랙모어의 주민들은 할버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가족을 완전히 피했으며 그들의 관습을 신과 자연에 대한 악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이상하게도 그들의 매력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할버트가 죽음에 대한 어떤 비밀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며 어쩌면 그 가족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문은 사람들이 밤의 이상한 시간에 레이븐크레스트에서 나오는 이상한 빛을 보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천상의 손가로 묘사했고 더 문제는 양치기들이 깊은 밤에
레이븐 크레스트의 땅에서 움직이는 형체를 보았다고 주장한 보고서가 나왔을 때 더욱 커졌습니다. 형체들은 뻣뻣하고 부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을에서는 맥너스 할버트를 둘러싼 소규모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비함과 비밀 지식에 대한 제안에 끌린 몇몇 지방 주민들은 레이븐 크레스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은 맥너스가 그의 죽은 아내와 아들 앞에서 이상한 의식을 행하고 있는 이야기, 잊혀진 지혜로 가득한 오래된 책들에 대한 이야기,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도전하는 실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돌아왔습니다. 그중 한 방문자는 최근 남편을 질병으로 잃은 젊은 여성 에밀리 서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어떤 연결을 유지하고자 데퍼레트하게 그녀는 맥너스를 찾아 그의 보존 방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에밀리가 레이븐 크레스트에 대한 방문 기록은 할버트의 이상한 생활 방식을 묘사한 가장 자세한 설명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그녀의 일기 기록은 몇 년 후 발견되었습니다. 이 저택은 에도의 집이 아니다. 그녀는 썼습니다. 오히려 죽음과 삶이 불안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장소입니다. 죽은 할버트는 마치 여전히 일상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듯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엘리노는 바늘질을 하고 있고 윌리엄은 그의 책들과 함께 있습니다. 맥너스는 그들에게 말을 걸고 식탁에 자리를 만들고 그들이 단지 조용한 것처럼 대합니다. 가장 불안한 것은 아이들이 이 상황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샬롯은 어머니의 시체에게 소리내어 책을 읽고 어린 토마스는 형의 발치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을 정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에밀리는 맥너스를 매력적이고 잘 말하는 사람으로 묘사했으며 죽음을 끝이 아닌 일시적인 불편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실험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저택의 동쪽 날개에 있는 큰 방으로 이상한 장비, 화학 물질이 든 병들, 그의 작업을 문서화한 저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맥너스는 영혼이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육체와 연결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썼습니다. 그는 죽음을 양쪽으로 열려있는 문이라고 표현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그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다고 암시합니다. 슬픔에 의해 움직이거나 맥너스의 이론에 진정으로 설득된 에밀리는 레이븐 크레스트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맥너스의 작업에서 그를 돕기 시작하며 어느 정도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의 일기 기록들은 점점 더 이상해지며 문턱과 회귀라는 신비로운 언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레이븐 크레스트의 상황은 1883년 겨울의 사건이 없었다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힘든 계절에 블랙모어를 인근 마을과 수주 동안 차단했습니다. 음식이 부족하고 병이 마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이 눈보라 속에서 실종되었을 때 수색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실종된 아이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수색은 레이븐 크레스트의 놀랄만한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택 뒤에 눈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작은 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돌 구조물로 무거운 철문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악취가 나고 어떤 수색자는 인간도 동물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수색대를 이끌던 머서 주지사는 출입을 요구했습니다. 맥너스가 거부하자 문이 힘으로 부서졌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방에는 여러 개의 금속 테이블이 있었고 각 테이블에는 재구성이란 무엇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상태의 시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시체 부위들이 수선되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 붙여진 형태 중 일부가 움직이는 기미를 보였으며 마치 어떤 알려지지 않은 힘에 의해 생명이 불어넣어진 것처럼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한 구석에서는 한때 인간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믿어진 아이들의 유해들이 있었습니다. 맥너스는 즉시 체포되었고 그를 돕고 있던 에밀리 서튼과 함께 구금되었습니다.
샬롯과 토마스는 보호받는 커스터디로 옮겨졌고 두 아이 모두 영양부 수급과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레이븐 크레스트는 철저히 수색되었습니다. 엘리노와 윌리엄의 보존된 시신 외에도 최소 7명의 다른 사람의 유해가 저택 곳곳에서 발견되었으며 모두 맥너스의 방법으로 보존되고 여전히 집의 거주자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맥너스의 실험실에서는 그의 실험을 자세히 기록한 저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죽음을 되돌리려는 그의 시도들. 이 글들은 죽음이 최종적이지 않다고 믿는 남자의 집착을 드러냈으며 과학과 그가 오래된 지식이라고 부르는 지식의 정확한 적용으로 죽은 자를 복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너스 할버트와 에밀리 서튼의 재판은 짧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공식 기록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범죄의 본질이 기존의 법적 범주에 맞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알려진 것은 그들 모두 유죄로 판결되었으며 사형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정된 처형의 전날 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맥너스와 에밀리가 수감되었던 감옥이 아침에 빈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세포는 밖에서 잠겨 있었고 경비원들은 제자리에서 대기 중이었으며 밤새 아무도 이상한 소리나 행동을 보지 않았습니다. 죄수들은 그냥 사라진 것입니다. 레이븐 크레스트를 수색한 결과 엘리너와 윌리엄의 보존된 시신도 사라졌습니다. 저택에서 발견된 다른 시신들은 남아있었지만 할버트 가족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에서 가장 불안한 반전은 3일 후에 발생했습니다. 한 양치기가 이른 아침 안개 속에서 5명의 형체가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키가 큰 남자, 여성 2아이, 그리고 10대 소년으로 보였습니다. 모두 뻣뻣하고 부자연스러운 걸음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이 블랙모어에서 할버트 가족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면이었습니다. 레이븐 크레스트 매너는 결국 버려졌고 아무도 그런 암울한 역사 속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날씨가 이 구조물을 되찾았고 결국 그 가족이 한때 살았던, 어쩌면 결코 죽지 않았던 걸림돌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할버트의 이야기는 블랙모어에서의 사라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몇 년 동안 영국과 이후 유럽의 여러 부분에서 나이를 먹지 않는 이상한 가족의 보고가 나왔고 그들은 결코 죽은 자를 묻지 않아준 채로 보였습니다. 1837년 프랑스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의사가 최근 이 지역으로 이사한 할포드라는 가족과의 만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집에 노인이 뇌졸중을 앓고 있다고 요청받아 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그 여성이 분명히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가족은 그녀의 죽음을 부인하며 그녀가 단지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는 가족의 다른 구성원, 특히 아버지 역할을 하는 인물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장은 관절이 제대로 구부리는 것을 잊은 듯 보였습니다. 지역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가족은 사라져 버렸고 그들이 남긴 것은 버려진 집에서 이상한 화학 냄새뿐이었습니다. 19세기 동안 독일, 오스트리아, 심지어 루마니아에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달랐지만 공통된 요소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보존하는데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가족, 비밀리에 수행되는 이상한 실험,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비자연스러운 움직임. 20세기 초반에는 할버트의 이야기가 오컬트와 끔찍한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적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맥너스가 불사의 비밀을 발견했지만 끔찍한 대가가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속적인 부패 속에서만 존재하는 반생의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버트가 처음부터 전혀 인간이 아니었으며 단지 인간의 모습을 한더 오래되고 더 이상한 존재라고 제안했습니다. 할버트 이야기를 가장 믿을 수 있는 후속 버전은 1923년으로 한 개인 탐정인 리처드 손턴이 카르파티아 산맥에 있는 외진 저택에서 은둔하는 가족을 조사하기 위해 고용되었습니다. 그의 클라이언트인 한 부유한 사업가는
딸이 그 가족의 아들과 얽힐까 우려했습니다. 손턴의 상세한 보고서는 1927년 그의 사망 이후 그의 소지품 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할버트와 많은 면에서 일치하는 5사람으로 구성된 가족을 설명합니다. 특히 그는 그들과 함께 하는 노인이 가족의 가장임을 주장했지만 그녀는 결코 말을 하지 않았고 결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잦은 장소 이동이 마치 가구처럼 보였다고 관찰했습니다. 손턴의 조사는 그가 가족을 촬영하려고 하던 중 발견되었을 때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그는 심하게 구타당하고 결코 돌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보고서에는 이들이 블랙모어의 악명 높은 할버트가 아닌 것이라면 그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모든 면에서 그들의 정신적 후계자이며 꼭 닮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턴의 만남 이후 할버트의 행적은 여전히 불확실하게 끝났습니다. 그들이 20세기 동안 유완데링하는 존재로 계속해서 돌아다녔다면 분명히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주목받지 않도록 더욱 신중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6년 프라하에 오래된 집을 개조하던 중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밀폐된 벽 구멍 안에서 작업자들은 19세기 중반의 저널과 과학적 노트의 컬렉션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문서들은 인간 보존 및 애니메이션 실험에 대한 내용으로 맥너스 할버트에 의해 바닥에 놓인 방법과 극히 유사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 문서 사이에서 발견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흐릿하고 손상되었으나 5개의 형체를 보여주었습니다. 냉정한 남자, 허탈한 표정의 여성, 2아이, 그리고 10대 소년. 모두 빅토리아 시대 말의 의상을 입고 있었지만 사진의 기술적 기법에 따르면 1930년대나 1940년대 중반에 찍힌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진을 조사한 전문가들은 몇 가지 불안한 세부 사항을 주목했습니다. 피사체의 피부는 엷은 왁스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초기 사진의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희한하게 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여성의 눈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유리 대체물처럼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문서와 사진은 당국이 제대로 조사하기 전에 개인 컬렉터에게 매입되었고 현재의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할버트에 대한 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목격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 탐험가들은 버려진 건물에서 이상한 가족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딴 지역의 하이커들은 불자연스럽게 행동하고 구식 영어로 대화하는 일행을 접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의약품 공급 업체들은 버려진 주소로 배달되는 보존 화학물질의 비정상적인 대량 주문에 주목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계정은 확인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를 묻지 않으려 했고 죽음의 본질에 대해 끔찍한 것을 발견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는 주로 전설의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만약 맥너스 할버트가 단지 육체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도 사람의 본질의 어떤 것을 보존할 방법을 진정으로 찾았다면 그것은 그의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비정상적인 존재로서 한 세기, 그리고 결국 2세기를 넘어서도 세상의 변화 속에서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부상이나 질병 또는 노화로 인해 각 구성원을 보존하며 점점 더 늘어나는 애니메이션된 죽은 자의 행렬을 만들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여전히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면 2세기 이상의 불자연적인 존재 속에서 지금 그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의 인류의 여러 문화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수년간 할버트 사건을 연구한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불안하게 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든지 간에 죽은 자를 묻지 않은 가족의 이야기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지 않는 위험과 무의식의 경계 사이에 묘사된 차가운 경고가 됩니다. 이 기이한 사가에서 가장 최근의 장은 아마 가장 불안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2010년 메인주의 외딴 농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끔찍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구조물이 파괴된 불화를 진압하고 난 후
소방대원들은 누군가 조종하는 것 같은 맨몸의 워크숍을 포함한 감춘 지하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자 마네킹들은 사실 여러 상태의 인간 유해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은 화재로 손상되었지만 조사 결과 일부 유체들은 수십 년 동안 보존되어 있었으며 가장 오래된 것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불안한 것은 최근에 사망한 일부 인물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 인위적으로 보존된 징후를 보였다는 발견이었습니다. 증거는 그들이 보존 과정이 시작된 후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여전히 움직이고 기능하고 있었다고 암시했습니다. 농가의 거주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해에서나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속에서 발견된 사람들은 20년 전에 현금을 사용하여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복잡한 거짓 신원 사용자가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점점 더 적게 확인되었지만 창문을 통해 5사람 가족을 간혹 보았다고 했습니다. 한 노부부, 2 중년 인물, 그리고 어린 사람. 조사자들은 농가의 여러 가지 언급들과 기묘한 보존 기술, 실험 화학, 그리고 죽음을 넘어 생명을 연장하는 변칙적인 이론에 관한 여러 책과 저널이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그 자료들 중에는 일부 타버린 가족 나무도 있었으며 그 타버린 내용에는 할버트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해에 대한 DNA 검사 결과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표준 식별 방법을 방해하는 화학의 비정상적인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으며 피해자가 이름이 없는 다수의 살인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이 할버트 이야기의 최종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수세기 동안의 방황이 메인 주의 화재에서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나갔던 것처럼 가장 오래되고 가장 부패한 가족 구성원만 두고 밤에 사라졌을까요? 진실은 아마도 결코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함이 생명과 죽음, 역사와 전설 사이의 경계를 도전한 가족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할버트 가족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든 정교한 민속학이든 경고적인 우화이든 간에 우리 집단적인 두려움에 깊이 닿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꺼리는 모습, 그리고 자연의 순리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할버트 가족의 이야기는 필요한 경고로서 작용합니다. 어떤 경계는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은 열리면 쉽게 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버트 가족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사로잡은 운명에 맡깁니다. 또는 그들이 계속 방황한다면 그들 존재의 이질적인 행동을 통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섬뜩한 기록으로 남아있으며 어떤 가족의 전통은 보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유산을 시작한 맥너스 자신에게는 아마도 그는 하려던 대로 상태를 이룩했을 것입니다. 결코 죽음으로 분리되지 않을 가족, 수세기 동안 함께 남아있으며 그들 주변의 세계가 변하는 동안에도 변하지 않는 가족. 그러나 그것이 승리의 의미로냐, 비극의 의미로 보이느냐는 생명, 죽음, 그리고 그 사이의 그림자를 취급할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섬뜩한 저널이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불안한 가족 유산으로의 여행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할버트 가족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준 것이라면 어떤 전통은 과거에 두는 것이 가장 좋으며 때로는 이별이 사라진 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잘 주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든 가족 전통이 보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